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총선 개표 결과가 이제 거의 다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참패를 당했습니다. 최악의 경우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 비례대표 부분은 아직 개표가 완전히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비례대표 부분은 굉장히 이게 0점, 소수점까지 이 당선 숫자가 바뀌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이 109석 비례대표까지 합해서 그 다음 야당 쪽이 야권 전체가 191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175, 조국당이 12, 이준석이 당선이 되면서 이준석의 개혁신당 2, 뭐 이런 식으로 야권이 191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밤새 안타까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이 선거 막판에 송은재 TV를 통해서 제 회원분들,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에게 사전투표, 또 막판에 지금 부산, 대구에서 이 60대 이상의 어르신들, 전통적인 지지층에게 투표를 호소를 했습니다. 이게 위험하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고, 이재명과 조국이라고 하는 저 범법 집단에게 국회를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 모두 공감했고 또 소통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최악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중에는 30곳을 놓고 이게 1000표, 100표 뭐 이렇게 당락이 갈리는 치열한 접전이었습니다. 치열한 접전 속에서 낙동강 벨트는 지켜냈는데 한강 벨트 더 특히 이 충청권에서 완전히 이거 조금씩입니다. 이 차이라는 게 정말 박빙의 승부였습니다. 조금씩 밀리면서 이런 참담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번 선거는 단순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었다라는 점에서 이 아픔도 함께 해야 하고 이걸 또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출구조사도 전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맞았지만 이 부분적으로 지역별로는 다 맞지를 않았습니다. 가장 큰 건 사전투표 때문입니다. 이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출구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후에 이 전화 면접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발생을 한다. 사전투표에서 지금 드러난 것이 60대의 사전투표가 가장 높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0대의 사전투표가 가장 높았다. 이게 달라진 부분이다. 그런데 20대, 30대에서 민주당 쪽에 몰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패배하게 됐느냐? 길게 볼 수도 있고 짧게 볼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책임 이야기도 나오고 한동훈 위원장, 한동훈의 선거 전략이 실패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모두 일부분적으로 일리가 있을 겁니다. 역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이 케미, 이 조화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갈등도 필요하고 또 화합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좀 약했지 않느냐. 갈등도 제대로 된 갈등, 또 화합도 제대로 된 화합, 이게 필요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막판 뒷심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낙동강 벨트는 예상보다 훨씬 선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충청권을 비롯해서 수도권에서 이렇게까지 모두 밀리게 된다. 접전 지역에서 모두 밀리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 한동훈 위원장, 윤한 케미의 좀 강도가 약했다. 이렇게 짚을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걸 어떻게 털고 다시 일어나야 되느냐,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실도 침묵입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침묵입니다. 오늘 오전에 한동훈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예정해 놓고 있습니다.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 쪽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책임을 져야 하느냐, 책임을 지고 이 사퇴를 해야 하느냐, 아니면 오히려 더 나서서 당을 수습해야 하느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앞으로 전국 구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머리가 복잡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여소야대가 이어지는 셈인데 최악의 야대가 된 셈입니다. 숫자로도 그렇고 이재명 조국 앞으로 사사건건 이제는 윤석열 정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려고 하게 될 겁니다.
이 사안을 어떻게 수습하고 다시 법치를 바로 세우고 다시 상식이 통하는 이 국정 운영으로 가져갈 수가 있느냐라는 점입니다. 109석을 지켜냈다. 개헌 저지선을 확보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위험합니다. 이번에 보셨다시피 수도권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든지 지금 이탈이나 반발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109석 안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헌법이 바뀔 수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공공연히 탄핵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아마 이재명 또 조국 이렇게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이재명, 조국 모두 구속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국은 적어도 올해 안에는 구속이 됩니다. 이재명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재판을 앞두고 있고 특히 위정교사 재판은 곧 1심 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아마 이재명이 야당 대표의 자리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면서 법정 구속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이 되지만 서로 지금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또 주도권 다툼 계속하게 되면서 초강성으로 가게 될 것이다. 예측이 됩니다. 109석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이다. 개헌 저지선, 탄핵 저지선 큰 의미가 없다. 여당으로서는 지금 똘똘 뭉쳐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똘똘 뭉치는 것이 그냥 보수 우파, 이번에도 보셨다시피 보수 우파가 이렇게 결집하고 뭉치는데도 수도권 이 충청에서는 밀리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 가야 되느냐도 뭐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언제나 민주당도 마찬가지인 입장인 겁니다. 민주당도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수도권으로 진출할 것이냐. 국민의힘은 영남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으로 어떻게 진출할 것이냐. 지금은 뭐 전국이 영남을 제외하고는 파랗게 변해버렸습니다. 이 선거 지도가.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정말 힘든데 이걸 헤쳐나가기 위해서 여당이 어떻게 똘똘 뭉쳐야 하느냐. 이게 여당이 한 색깔로 뭉치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수도권 생각이 다르고 지금 영남 생각이 다릅니다. 최대한 버텨나가면서 윤석열 정부가 정치개혁, 국정개혁을 해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정치개혁, 국정개혁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정부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옳았다. 윤석열 정부의 유연성, 소통 뭐 이런 것은 여전히 이야기가 됩니다. 한동훈이 지난 100일 동안 보여준 정치개혁 또 선거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한동훈 원톱이었습니다. 한동훈 혼자서 많은 것들을 하면서 많은 논란도 일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의 차별화 또 화합, 공천 뭐 여러 가지에 있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한동훈 정치가 굉장히 신선했고 이 이재명과 조국이라고 하는 저 범법자 야당 세력에 맞서서 굉장히 강력한 지도력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평가할 만합니다. 먼저 윤석열 정부가 다시 앞으로 3년 동안, 앞으로 3년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이 전국을 이끌어갈 것이냐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그 그림 속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윤석열 정부가 지금 이재명 조국과 다시 대화하고 협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재명 조국과 협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이재명 조국의 요구대로 굴복하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이제 국회 권력을 완전히 장악해서 뭐 우리 현 정사에 야당이 이렇게 200석 가까이 차지하는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제 국회 권력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 무력화로 나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협치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처음 오늘 오전에 이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이쪽 저쪽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모두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동훈에게는 다시 기회가 올 겁니다. 뭐 아직도 여전히 이 여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입니다. 한동훈이 실패했지만 첫 선거에 도전해서 실패했지만 한동훈의 자질은 여전히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동훈이 여기에서 책임지고 사퇴하지 않게 되면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야 합니다. 그건 윤석열 정부, 앞으로 3년 남아있는 윤석열 정부에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을 미룰 수도 없습니다. 한동훈이 모두 책임을 지고 지난 100일 동안 선거를 원톱으로서 모든 결정을 한동훈이 했듯이 거기에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책임도 모두 지고 다음을 기약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원내대표가 대행을 맡아서 빠른 시기에 전당대회를 여는 것이 맞다. 다행히 이번에 유력한 이렇게 참패 속에서도 다행히 낙동강 벨트, 한강 벨트 일부는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또 원희룡은 이재명에게 패하기는 했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경쟁을 보여줬습니다. 막판에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 충분히 보여주면서도 아쉽게 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원희룡의 정치는 살아있다라는 것이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더라도 한동훈의 가능성은 살아있다. 한동훈 정치의 가능성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당대회를 열게 되면 이번 낙동강 벨트의 압승입니다. 이 압승을 이끌어낸 김태호가 있습니다. 이제는 뭐 낙동강 벨트의 분위기는 수도권과 거의 똑같습니다. 이걸 뭐 영남에 있다, 부산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태호, 원희룡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나경원, 뭐 이렇게 안철수도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경쟁을 해서 전당대회를 해서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친윤이라고 하는 친윤 당대표를 다시 세운다라고 해서 윤석열 정부를 지킬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게 109명이라고 하는 이 당을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영남 생각 다르고 수도권 생각 다르고 지역별로 각자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여당이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영향력이 과거처럼 그렇게 먹혀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국회의원 선거 당선이 되고 나면 공천은 이제 4년 뒤입니다. 이게 레임덕 이야기를 하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런 이제 109명 모두 생각이 다른 이 의원들을 하나로 묶어서 가져갈 수 있는 리더십, 그 리더십을 만들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화합도 하면서 때로는 견제를 하면서 결국은 윤석열 정부를 앞으로 3년 동안 이 국회의 독재 권력을 휘두르게 될 이재명 조국으로부터 지켜내야 합니다. 그런 리더십을 다시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이 국정 전반에 이제 좀 유연성을 가지면서도 강력하게 각종 노동, 교육, 뭐 의료 이런 개혁들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야당에 뭐 엄청난 반대가 있겠지만, 반발이 있겠지만 그걸 뚫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숙제를 안게 된 것이고요. 여전히 이재명 조국을 비롯해서 저 이재명 조국이 공천한 양문석, 김준혁 모두 당선이 됐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당선됐다 하더라도 이 선거법 위반에 걸려서 당선 무효가 될 가능성도 높고요. 또 저런 자질이 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앞으로 국회에서 보여줄 행태에 국민들이 환멸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런 게 예상이 되는 대목입니다. 당연히 이재명과 조국에 대한 사법적 처벌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의 시간과 이 법치의 시간은 다르지 않습니까? 어쨌든 국민의힘이 참패하긴 했지만, 그리고 이 개헌 저지선, 탄핵 저지선을 지켜냈다고는 하지만 위험하긴 합니다. 참패했다고는 하지만 충분히 윤석열 정부가 어렵지만 앞으로 3년 동안 국정 개혁을 해 나갈 방안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잘 수습해 나가야 한다. 그러니까 민주당 야당 쪽이 압승했다라고는 하지만 이 투표 수로 본다면 뭐 전부 박빙 지역에서 아슬아슬하게 지고 했기 때문에 투표 수로 본다면 여전히 전체 국민, 많은 국민들이 법치와 상식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국정 운영의 유연성을 갖고 여당이 다시 하나로 똘똘 뭉치는 이런 채비를 한다면 충분히 앞으로 이런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힘들지만 충분히 뚫고 나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있고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정치고
국정 운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